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직원들과 대화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직원들 채용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실 거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업계에서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을 하면서 관리자급으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보다 직급이 낮은 분들이랑 많이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가 나이를 계속 먹어가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직원분들이랑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물론 직원을 뽑을 때 나보다 나이가, 우리나라로 치면 나이가 중요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채용할 때도 생기게 되고요. 보통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 분들을 고용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요즘에 와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저희 회사에 거의 없습니다. 한두 분 정도 빼고는 대다수의 직원분들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도 짧은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직원으로 있지만 직급이 낮은 상태에서도 모든 직원분들에게 다 존대하는 버릇이죠. 어떻게 보면 존댓말을 씁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존대를 하는 게 우리가 좀 친해지거나 어떠한 공간에 가서 나이를 물어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친해지기 위해서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네, 그럼 말 편하게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바깥에 나가서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일을 함에 있어서 직원분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에게 다 존칭을 써주는 게 저는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상대방을 꾸준히 존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생각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내 감정이 드러나거나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일을 하고 업무,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고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화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존댓말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화가 나는 일들이 있을 때도 감정을 잘 조절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존댓말을 하면 그래도 좀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안 됐고,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을 좀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젠틀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뀌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는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부부끼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싸울 때나 화가 났을 때 용용체를 쓰자고 하는 것처럼, 화가 났을 때 서로에게 존중을 하거나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처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존칭을 함으로써 서로 배려할 수 있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직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요. 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직원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이러면은 바로 반말을 해버리고, 그리고 조금 친해졌다고 해가지고 반말을 하고, 그러면 사실 말을 편하게 하는 순간부터 내 감정이라든가 나이도 많고 직급도 높고, 그리고 회사에서 보면은 나보다 상사는 어쨌든 직원들보다는 강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점점 행동이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점점 행동이 편해지고 말이 편해지고
본인이 내 좋은 감정이나 안 좋은 감정도 이런 것들이 쉽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감정이 태도가 되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저는 반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사회 실험도 있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옥에서 이제 죄수와 교도관으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말짱하던 사람들도 교도관이 죄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지 쉽지 않은데, 그걸 제어해주는 장치가 말을 하고 평소에 내가 어떠한 언행으로 우리 직원이라 내 동료 그리고 내 친구들을 대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존댓말을 하는데, 이거 존댓말을 한다고 해서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뭐 친해지지 못하거나 그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이 사람의 의도라든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지는 함께 일을 하거나 해본 사람들은 우리도 알 거예요. 나한테 나보다 10살, 20살이 많은 선배가 나한테 꾸준히 존댓말을 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일이 일어났을 때 화가 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존댓말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이 사람이 나한테 존댓말을 하는 이런 물러 터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잘 추스려 내야겠지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존댓말을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이 당연함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직장에서 높은 직급을 갖고 계시거나 직책, 뭐 아니면 선배 근로자거나 사장님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다 사장님이시죠. 그리고 채용하는 분들은 다 직원, 나보다 나이 어린 직원분들이고, 저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늦게 들어오시고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을 봐도 좀 띠동갑이 넘어요.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에도 그분들을 존중해 드리면서도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직장 생활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분 채용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이랑 뭐 관계를 만들어 가실 때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존댓말을 써 보시는 것. 근데 부부끼리도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연인끼리도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